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모 재산이 자식한테 가면 그건 일단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 증여한 재산은 네. 나중에 자식이 부양음으로 하지 않으면 돌려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일단 건너간 재산은 다시 돌려오지 못하도록 법이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이런 법 때문에 폐륜 자식이 그 법이 보호를 한다, 폐륜 자식을 보호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할 때는 나를 부양을 해라. 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문서를 받아놓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네, 그럼 예를 들면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뭐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문서로 받아놓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에 잘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줬는데 부양을 하지 않으면 재산도 못 돌려받고 부양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몸만 컸지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안 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정말 성인이 다 됐는데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님한테 다시 애가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그 자식들 AS 해주는 이런 부분들. 요걸 좀 연결고리를 언젠가 한번 끌어야 될 텐데 네. 제안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자꾸 사회 문화를 좀 바꿔가야지 되지 않을까? 예? 뭐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그런데 일단 이런 사례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이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노인 부양과 관련돼서 노인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례 중에는 한의사였던 분이 중풍이 와서 요양시설에 오셨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인감 도장하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명의를 다 바꿨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적 학대인데요. 네. 이런 학대 차원이라는 건 어떻게 발생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인격의 문제예요. 아들의 인격, 그 자녀들의 인격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모님 돈은 내 돈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물려받을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부모님 돈은 부모님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인데 이런 그 문화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부모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얼버무리시거나 그냥 그래 내가 죽으면 다 네 돈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함부로 하게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제일 첫 번째, 아이들이 그냥 내게 안겨만 살게 되거든 나갈 시기를 꼭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 돈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아이들 어려서부터 얘기를 하시고요. 네 거 아니다. 네 그렇죠.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이건 내 거다. 그리고 또 유언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작성하시면서 어떻게 이 재산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기를 해놓으신다면 훨씬 더 자녀들이 오해하지도 않고 부모님도 속상하지 않고 이런 경제학대 사건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사랑으로 양육하겠으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일찍부터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 아까 모셨던 사례자분의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사연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언니가 젊어서는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재산뿐만 아니라 언니가 금은보석을 참 좋아하는데 그것까지 다 내놨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가끔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주는데 그건 뭐 용돈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생활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 더 어렵다고 죽는 소리 하는데 재산도 다 넘겨주고 나이도 들어서 이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옆에서 보면 나중에 나도 저럴까 걱정되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소송이라도 해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 네. 좀 생각합니다. 그 감탄고토 뭐 이런 건가요? 그 부모님이 정말 그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잘 이렇게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정말 이제는 학대를 하는 그 말씀하신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장 변호사님? 그 사례자분, 예, 그 자녀한테 재산을 줄 때 무슨 뭐 문서 같은 거 받아놓으신 거 있을까요? 아까 뭐 그런 거 못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죠. 네, 힘든데.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놓고 나를 부양하지 않으면은 내가 재산을 다시 나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 이미 건너가 버렸으면은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만 한 상태였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기가 약